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9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출도 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반대 평가를 하죠. 그렇죠. 미스터 클린이라고 네, 마흔역과 비교하면서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이고 미스터 클린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저들의 마각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네. 지금 12.3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 저렇게 미스터 법질서라고 하는 표현들 저렇게 함부로 올리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하나 얻으셔야 됩니다. 권성동이 왜 이완규를 지켜 세우겠습니까? 이완규가 헌법재판소 들어가면 국힘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요.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국힘의 위헌정당 해산을 막으려 할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권성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최소한 3명만 확보하면 4명만 확보하면 끝입니다. 되죠. 근데 네. 지금 대통령목의 헌법재판관이 정영식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조한창도 뭐 국힘당에서 추천을 했고요. 네. 그 이번에 나머지 2명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위헌 판정을 비토할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힘 입장에서는 이완규 사수가 거의 당의 명운을 걸어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는 거의 뭐 사법부에서 자기 명예의 끝을 보는 건데 뭐 그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 하면 그래도 권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적인 판단이 중요한 판단을 하는 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는 짓은 정치를 그냥 헌법재판소에다 입혀버리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어떤 사법적인 명분과 명예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뭐 막판에 자기 파면된 판에 완전히 뭐 알박기 시켜놓고 그렇습니다. 알박기 들어간 겁니다. 자, 우원식 의장 이번에 뭐 개헌 때문에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긴 한데 이번에 한덕수의 만행에 대해서는 이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는다. 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네,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면서 대통령 고리 상태라서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네. 청문회 요청 안 받는다. 네. 이렇게 힘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을 한번 봤어요. 헌법재판소 법 6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자, 뭐 이건 뭐 대행으로 해도 뭐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항을 보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으면은 임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지금 정해져 있어요. 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을 거쳐서 결국은 국회가 부정적으로 그 평가를 하더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대신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인사청문회 법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부득이한 사유로 뭐 이렇게 나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중요한 게 있죠. 경과 보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임명 또는 지명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법에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
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그 누구죠? 그 김행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에 도망갔죠. 도망을 갔죠. 네. 결과적으로 그때 인사청문 절차를 이제 그 다 거치지 않고도 뭐 김행을 이제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그 당시에는 법 문제보다 여론이 안 좋았죠. 여론이 안 좋아서 결국은 임명을 포기했었죠. 네. 그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 6조 2항 때문에 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저게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임명이 되더라도 네.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덕수가 탄핵을 유도하는 거냐 네.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냈죠. 네. 사실은 뭐 저도 뭐 한덕수가 오늘 이 도발을 하는 것을 보고 사실상 스스로 목을 길게 빼고 저 빨리 탄핵 소출 발의해 주세요. 뭐 그렇게 스스로 이 탄핵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네, 이게 최상목도 이제 저런 자세로 네. 이제 자세를 취했었는데 한덕수도 지금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목을 철하고 자기 목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뭐 아마도 한덕수도 사실 대선 마음은 콩밭에 지금 가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사표를 던질 명분이 부족한데 이때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를 해주면 좋죠. 네. 자, 그러면서 한덕수 일단 그 탄핵 발의하는 거는 또 신중하게 민주당에서는 바로 제가 얘기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탄핵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지금 한덕수의 소행을 봐서는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한덕수에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본인이 그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그런 이 상황에서 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거거든요. 대선 출마라는 또 목표가 있군요. 야당의 이제 탄압을 좀 받고 그리고 또 윤석열의 뜻을 마지막으로 관철시켰던 그래서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뭐 좀 지지를 좀 받으면서 네. 주목을 또 받으면서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이 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는 한동훈하고는 조금 그런 점에서는 좀 비교가 되네요. 한동훈은 한덕수도 탄핵에는 또 반대했다. 이제 탄핵이 아니고 계엄에 반대했다. 한동훈도 계엄에 반대했는데 한동훈은 배신 아이콘이 됐고 배신자 아이콘이 됐고 또 한덕수는 윤석열을 지킨 사람으로 또 남겠죠. 네. 그래서 한덕수가 한동훈을 대체하는 어떤 존재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있군요. 일단 탄핵은 일단 2차 수단으로 지금 이제 유보해 두고 우선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또 권한쟁의 심판 이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월권행위다. 그죠? 헌정사상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뭐 과거에 이선의 조한창, 정계선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대법원장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례지 대통령목 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네요. 없었다. 아, 이번에 처음이군요. 그래서 지금 새로 판단받자는 거죠. 네, 황교안 같은 경우도 오히려 후임 대통령에게 그 기회를 넘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지금 도발을 한 거예요. 네. 자, 헌법학자들도 한덕수는 월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의 논리는 상당히 좀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을 권한 대행자가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 위헌적 행위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도는 하더라도 그 선출된 그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형태의 어떤 것을 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사실 대행이 아니고 대통령이에요. 선출되지 않고 한 2개월 정도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한덕수에 대해서는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가 또 나오게 그런 되는 거죠.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일반 장관들, 정무직 장관들 같은 경우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해임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한 번 임명하게 되면 임기가 5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